여러분들은 한옥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위생관리가 어렵고 입식이 아닌 좌식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이나 인공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고 나무와 창호지 등으로만 지어져 단열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 형상을 호랑이가 아닌 나약한 토끼로 비유해 널리 퍼뜨린 것처럼 한국 고유의 것은 고리타분하고 약하기 때문에 일본이 지배해 보호해줘야 한다는 일제식민지 정당론을 펼치기 위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옥을 폄하했던 인식이 남은 것인데요. 사실 한옥의 온돌 기술은 현대에도 세계에서 내로라 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옥의 문은 창호지를 사용하였는데 한편에서는 방음이나 단열에 취약하다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 창호지문 또한 한국 고유의 지혜와 과학기술이 밝혀져 세계인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옥의 창호지는 세계에서 가장 질기고 품질이 좋은 중성지인 한지로 만들어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유리문에 비해 단열 효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창호지 주변에 얇은 공기층이 형성되어 열 보존이 양호하게 되고 문살이 촘촘해 공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중창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온돌과 창호지 덕분에 한옥은 겨울철에는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여름철에는 외부의 뜨거운 열을 차단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한옥의 뛰어난 과학기술과 아름다움에 홀딱 빠져 아예 한옥을 짓고 사는 미국인이 있어서 화제였는데요. 바로 인기 프로그램인 JTBC 비정상 회담에서 오랫동안 미국 대표로 활약하던 마크 테토였습니다. 그는 한국인보다도 한국 문화를 더 사랑하는 것은 물론 더욱 유려하고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구사하는 것으로도 매우 유명한데요. 마크는 한옥의 장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는 말에 일보일경이라는 말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일보일경은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의 풍경이 보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인데요. 그만큼 한옥이 마크에게 있어서는 보면 볼수록 몰랐던 매력이 드러나는 그야말로 오래 두고 보고 싶은 친구와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마크 테토는 자신의 한옥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집에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평안하고 행복한 집이라는 의미의 평행제가 바로 마크 테토가 살고 있는 한옥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집에까지 이름을 붙여주고 나름의 의미를 담아 아끼던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과 그 정신이 이제는 미국인인 마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한옥의 아름다움과 수없이 많은 장점을 사랑하는 외국인은 마크 테토뿐만은 아닌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식 가옥의 매력을 느끼려고 집까지 일본식으로 개조하고 방마다 일본 전통 바닥재인 다다미를 깔아두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일본식 가옥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다다미와 온돌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식 가옥의 바닥재로 사용하는 다다미는 지프로 만들어진 일종의 돗자리입니다. 이 다다미는 여름에는 습기를 머금었다가 다시 건조할 때가 돌아오면 이 습기를 방출해 집안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고 어느 정도 쿠션이 있어서 방음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온 다습한 일본의 기후에 적합한 바닥재라고 할 수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선 다다미는 지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 사이에 먼지가 쌓이거나 틈 사이로 이물질이 끼기 쉽고 볏짚이 낡으면 다다미 자체가 부스러져 그 자체로 먼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것도 큰 이유였는데요. 일본식 가옥은 한국의 온돌처럼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별도의 난방기구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늦가을이 오면 2022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일본 각지에서 난로나 코타츠, 전기요의 소모까지 요란스럽게 겨울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단열 기능이 저조한 얇은 벽에 통풍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한겨울에 냉기까지 고스란히 집안으로 들어오는 탓에 집안의 대부분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춥다고 하는데요. 일본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던 코타츠가 그들이 강조하는 낭만이 아닌 그들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한겨울에도 온돌로 집을 덮여두고 반팔로도 돌아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본식 주택으로 집을 개조한 미국인들은 대대적으로 다다미를 갈아엎는 대공사까지 감행하는 것이 추세라고 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경치마저도 한옥이 일본식 가옥을 압도했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일보일경이라는 마크의 말처럼 한옥은 현대식 주택처럼 거실을 중심으로 한눈에 모든 구조가 들어오는 모양이 아니다 보니 장소에 따라서 구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 또한 감상 포인트라고 했는데요. 그런 이유로 옛날 선조들은 창을 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풍경을 담을 수 있는 하나의 액자로 봤는데요. 그런 이유로 한옥에는 유난히 창과 문이 많기도 하고
문을 모두 걷어올리면 대청마루와 사랑채, 건너방, 그리고 마당까지 모든 구조가 눈에 들어오면서 햇빛과 바람이 스며드는 반전미까지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한옥의 정원 또한 각광을 받았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집 앞에 정원을 두고 오밀조밀하게 꾸며 절제미와 인공미를 느끼는 것을 중시하지만 예로부터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 어우러지려는 정신이 한옥에도 담겨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이유로 정원을 인공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여 자연성을 지향하고 따로 꾸미지 않고 마당을 비워두는 것이 한옥의 제일 큰 특징입니다. 거기에 한옥은 여름에는 긴 처마가 따가운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온돌이 집안을 훈훈하게 덮여주니 그야말로 한옥은 사계절을 담은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식 가옥과 전통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장점이 훨씬 많은 한국식 주택 구조가 각광을 받게 되었는데요. 한옥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한국인보다도 한옥의 아름다움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아예 직접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산림 휴양지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사과산지인 조지아 주의 엘리제이시에는 한옥타운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한복판 도심에 자리한 한옥타운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는 이 한옥이 정말 공을 들여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옥 건축으로는 국내 최고라는 전북대의 실무진을 초청해서 60여 채의 한옥을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좌식 문화가 불편한 외국인들에게 맞춰 실내는 입식 생활에 맞게 지어져 한옥의 적절한 현지화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것은 물론 사계절 내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과학적인 우리의 한옥은 미국뿐만 아니라 알제리와 베트남에도 전북대의 전문 인력들을 통해 이미 수출이 된 전적이 있다고 하니 더욱 한류의 확산과 한옥의 세계화를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 소개된 한옥 관련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멋진 집이다. 한국 드라마에서 항상 봤다. 엄청 멋지다. 전통과 현대의 조합이 정말 아름답다. 친구들과 저 공간에서 머무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숨바꼭질하기에는 최적의 장소 같은데? 나도 저기 따뜻한 바닥에서 누워보고 싶어. 엄청 따뜻하고 아늑해 보인다. 한국 전통집들은 정말 특별해. 그리고 현대적인 요소를 섞었다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 조만간 한국에 가보고 싶어. 이제 한옥 방문은 한국 여행에서 버킷리스트지와 같은 반응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물론 자연에 대한 한국인의 관점과 문화, 그리고 과학까지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간 우리의 한옥이 이제는 세계에서도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네요. 앞으로도 한국의 전통 문화가 있는 그대로 세계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